안녕하세요. 원커먼 하우스의 리듬 타는 사나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많은 매니아 분들께서 매 주마다 몇십 몇백 마리씩 사시면서 사실 다 먹이지도 못하는 귀뚜라미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귀뚜라미가 막 100마리, 200마리 이런 단위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샵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문하는 양만큼 다 못 먹여요. 대부분. 한 1000마리 주문하시면 한 800마리 먹이시고 나머지들은 다 폐사한 채로 끝나고 혹은 갑자기 단체로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은 좀 심도 있게 귀뚜라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보통 한번 시킬 때 1000마리나 한 2000마리 기준으로 주문을 하는데 그냥 일단 한번 열어봅시다. 이건 저도 아직 안 까본 새 귀뚜라미 박스여가지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택배 오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겨울보다. 그 이유는 여름은 극석이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 아이스박스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 안에서 귀뚜라미들이 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주문하는 농장인데 환기구가 이렇게 두 개나 있잖아요. 반대쪽도 있나? 네, 반대쪽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에서 공기 순환이 이루어져서 훨씬 더 폐사율이 낮게 되죠. 네. 그리고 귀뚜라미 박스는 열기 전에 TV 한번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이 위에 붙어있던 귀뚜라미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봅시다. 그럼 가끔씩 이렇게 한 마리 붙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그냥 가볍게 떨어뜨려 주시고, 네. 지금 보시면 이 상태로, 리빙 박스는 무조건 큰 게 좋아요. 그래야지 청소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놓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농장에서 보니까 여기 스티로폼 약간 갉아먹은 흔적들 보이시죠? 이게 농장에서 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에서 상하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넣은 경우인데, 사료가 없으니까 귀뚜라미들은 별의별 걸 다 긁어먹습니다. 여기 스티로폼부터 전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털어놓은 곳에 이렇게 흰색 가루들이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스티로폼을 갉아먹은 거라서 이 귀뚜라미들 같은 경우는 바로 피딩을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 체내에 스티로폼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도마뱀이나 뭐 다른 절주류나 이런 걸 얘네들한테 급여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게 고정하는 게 불편해서 그냥 들고 갈게요. 귀뚜라미 관리 요령 첫 번째는 이 계란판이 같이 올 거예요. 계란판들을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로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세로로 놓는 게 더 좋은 이유가, 귀뚜라미들이 이제 사료를 주면서 키우게 되잖아요. 피딩하는 동안. 이동안 가로로 이렇게 두시게 되면 귀뚜라미들이 똥을 싸면 이 똥들이 이 계란판 안쪽 요 고울 안으로 고여요. 그럼 그 안에서 귀뚜라미 똥들이 쌓이고 뭐 흘린 사료가 쌓이게 되면 그 안에서부터 이제 부패가 시작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뚜라미 주문하시면 이게 냄새 난다고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실 건강한 귀뚜라미에서는 그냥
특유의 곤충 냄새 정도만 나지 심한 악취가 나진 않아요. 저도 보면 이게 폐사율이 적다 보니까 요번에 온 게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냥 뭐 계란판 냄새, 종이 냄새, 그리고 약간 귀뚜라미 사료 냄새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두시면, 그리고 이 똥들이, 귀뚜라미 똥들이 고이지가 않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생존율 자체를 높여줘요. 귀뚜라미 생존율을 이렇게 두시면 아시나요? 그리고 원래는 바닥에 신문지를 한 장 깔아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귀뚜라미들이 자체로 좀 돌아다니는 것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청소할 때 더 편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소비되면 나머지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락스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신문지는 깔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한 피딩 한 3번 4번 하면 끝나는 양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요쪽 같은 경우는 제 거 아예 먹이용 관리용 앵글이에요. 여기 쥐사료 있고 미럼도 있고, 여기는 펄라이트인데 이건 아니고, 아니면 마우스랑 여기 랩들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두시고, 제일 중요하신 게 이렇게 스팟을 틀어주세요. 스팟 좀 더 낮추면 좋은데, 이렇게 스팟을 틀어주시면 좋은 게, 귀뚜라미들은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스팟을 틀어주면 온도도 유지되고, 무엇보다 요 안에 습기 자체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귀뚜라미 얘네들이 습한 데서 살긴 하는데 고습을 좋아하질 않아요. 습하면 얘네들은 약간 피부가 물러지면서 다른 귀뚜라미들한테 공격당하기 더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폐사하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귀뚜라미가 한 마리라도 생길 때마다, 걔네들이 죽고 나면 그 한 마리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암모니아가 발생한 귀뚜라미를 다른 귀뚜라미가 잡아먹으면 암모니아 중독 때문에 그 잡아먹은 귀뚜라미도 죽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 한 마리만 먹은 게 아니고 두세 마리가 나눠 먹다 보니까, 그러면 중독된 애를 또 다른 애들이 또 먹고 하면서 마치 N승만큼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번 상태 안 좋아진 귀뚜라미가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이게 이 칸은 거의 순간적으로 전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 같은 여기 저 같은 경우 요 위에다가 둬요. 밑에다가 두면 똥이랑 섞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시면 이게 저는 귀뚜라미 사료를 포대로 사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귀뚜라미들을 먹이시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면 오면서 폐사한 귀뚜라미가 있죠. 이걸 얘들이 이렇게 식으로 갉아먹는데, 이런 사태가 생길 때마다 여기도 보면 죽은 거 있죠. 죽어서 위에가 갉아먹죠.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얼른 사료나 야채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잠깐 버릴 때가 공급해 주시고, 가는 김에 육지거북이 먹고 남은 야채들을 훔쳐옵시다. 됐죠? 쏘리맨. 이렇게 주시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귀뚜라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귀뚜라미 이 계란판 요쪽에다가 물을 조금만 뿌려줘요. 많이 주진 않고. 얘네가 수분이 부족하면 그만큼 동족포식이 생기긴 하지만, 야채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야채로.
그래야지 얘네들 체내에도 야채 성분이 들어가서 도마뱀들한테 먹이를 주더라도 좀 더 건강한 먹이가 되거든요. 예. 안에다가 스팟 틀어주는 게 진짜 귀뚜라미 생존력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들고 있죠, 좀비 때처럼. 이렇게 스팟 틀어주면 진짜 오래 삽니다. 이 안에 지금 보면 이 스티로폼 가루를 갉아먹은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 사료를 먹고 배변을 해야지 이제 그 스티로폼 가루가 분출이 돼요, 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굳이 귀뚜라미 먹인다고 해서 야채를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집에서 어머니께서 하고 남으신 된장찌개 끓이고 남으신 애호박이라던가 뭐 고기 쌈 싸먹고 나면 뭐 쌈채소라던가 아니면 배추라던가, 김장철에는 남은 배추들 좀 주워오고 이러다 보면 사실 귀뚜라미 관리는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먹고 있죠.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붕 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귀뚜라미 농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귀뚤킹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귀뚜라미 관리할 때 좀 더 다른 브리더 분들보다는 더 오래 키우고 오래 먹이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번식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공간이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저도 사다 먹이거든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